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대학교의 컴퓨터 교육과 김가영, 노현우입니다. 우리가 수업 설계를 발표하러 제주도에서 물 건너 서울까지 와보았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수업을 들고 왔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가 만든 에듀톤 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니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네, 저희가 만들어 본 프로그램의 주제는 하나, 둘, AI로 취향 저격하는 학교 축제 부스를 홍보해보자입니다. 어떤 수업인지 기대가 되죠? 자, 그럼 주제 성경 배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4차 산업의 주요 기술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는 빅데이터 사회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식의 양과 변화 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들 속의 정보를 찾는 AI 역량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교사로서 쏟아지는 빅데이터 사회를 대처하기 위해 학생에게 데이터 속 정보를 발견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마케팅을 진행해보는 수업을 설계해보았습니다. AI 마케팅이란 라벨링 되지 않은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 군집을 찾아주고 회사는 군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유형을 찾아 타겟팅합니다. 그리고 타겟팅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 AI 마케팅 기술을 이용해서 비지도 학습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일상의 문제를 비지도 학습을 이용해 해결해 볼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지도 학습과 AI 마케팅을 이용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제공하다니 인공지능 교과목에서 흔치 않은 프로젝트 수업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떤 과목을 융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보,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심화 이 세 가지 과목을 융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습니다. 정보 과목에서는 자료와 정보, 추상화와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초에서는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데이터의 기계학 학습,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을 포함합니다. 비지도 학습 과정은 기존 인공지능 기초 과정에서 비지도 학습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아 인공지능 심화에서 기계학습 단원의 K평균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비록 인공지능 심화 과목의 내용이지만 저희는 K평균 알고리즘 수업을 인공지능 기초 수준으로 낮추어 비지도 학습 활동 과정을 처음 접해보는 학생도 쉽게 프로젝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 조절을 하였습니다. 이제 수업의 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하여 데이터 분석 과정을 실행할 수 있고 일상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빅데이터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 빅데이터 기술의 양면성을 탐색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저희의 프로그램 흐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차 시와 2차 시는 PBL을 위한 사전학습으로 머신러닝과 K평균 알고리즘을 이해합니다. 3차 시부터 사전학습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PBL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 4, 5차 시는 우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라는 PBL 프로젝트 활동으로 비지도 학습 방법의 군집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축제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6차 시는 인공지능 윤리 관점으로 빅데이터 기술의 이점과 문제점을 생각해보며 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작성하는 차시입니다. 차시별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빅데이터 사회 속 인공지능의 역할과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머신러닝을 배웁니다. 먼저 스마트홈 사례를 보며 인공지능은 개인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프로그래밍을 하여 우리에게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빅데이터 사회 속 인공지능은 수집,
분석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능이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머신러닝 영상을 보고 개념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지도학습 개념 이해하기 활동을 하며 개념을 전달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지도학습의 분류 퀴즈 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개념 정리를 돕습니다. 비지도 학습도 이와 같이 개념을 전달하고 비지도 학습의 군집 퀴즈 활동을 통해 개념 이해도를 파악하고 개념 정리를 도웁니다. 이후 지도와 비지도 학습 모델을 이용한 게임들을 체험하고 어떤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했는지 어떤 학습 방법에 차이가 있었는지 토론하며 지도와 비지도의 차이를 체험을 통해 느끼고 토론을 통해 차이를 정리합니다. 2차 시에서는 K평균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도입 부분에선 이전 차시 복습을 위해 군집과 분류 퀴즈를 푸는 활동을 합니다. 이때 페어덱을 활용하여 퀴즈의 응답을 실시간으로 받고 틀린 학생이 존재하면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활동을 합니다. K평균 알고리즘 이해하기 활동에서는 생각 열기로 유사도를 찾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활동을 직접 시행해 보겠습니다. 키가 비슷한 친구끼리 묶어보세요. A와 C가 비슷하고 B와 D가 비슷해요. 왜 A와 C가 비슷하죠? A와 B는 묶을 수 없을까요? A와 C가 키 차이가 2cm로 가장 작은데 A와 B는 키 차이가 20cm나 차이 나서 안 돼요. 이렇게 키 차이를 이용해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인공지능도 데이터 간 차이값에 따라 유사도를 판별하여 군집을 형성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제 개념 이해하기 활동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같이 푸는 형식으로 K평균 알고리즘의 과정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맨하탄 공식을 이용해 거리를 세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중심점 간의 거리를 같이 구할 때 거리가 가장 짧은 중심점을 말할 때 어떤 군집에 들어가는지 질문하고 학생은 답을 말하면서 같이 진행해 나갑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웹툰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품의 인기를 알 수 있는 군집을 형성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관심 웹툰, 좋아요, 댓글 수, 별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목요 웹툰과 인기수 기준으로 하여 작품을 선택하고 최대한 인기 있는 데이터와 보통 없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다양한 위치에 있는 작품을 모아달라고 주의하며 작품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관심 웹툰, 좋아요, 댓글 수, 별점 중 어떤 데이터 속성이 인기를 판별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으로 우선순위 1, 2순위 속성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설정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결과를 확인하고 군집의 유형을 정의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선택하지 않은 작품 한 개를 골라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군집의 중심점과 좌표값 차이를 구하고 차이가 가장 작은 군집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작품의 군집과 군집의 유형을 알 수 있게 되고 인기 있는 웹툰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3차 시에서는 데이터 수집 계획과 데이터 수집 단계를 진행합니다. AI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AI 마케팅의 사례를 보며 어떻게 회사는 우리를 광고 대상으로 마케팅하였을지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후 기존엔 고정관념에 따라 홍보를 하였지만 현재는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한다는 넷플릭스 기사 사례를 보고 AI 마케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합니다. 우리 축제에 놀러오세요 활동을 시작하며 문제 상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시하고 문제 상황의 절차적인 사고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합니다. 마케팅할 축제 부스를 선택하고 축제 조사를 하여 어떤 축제를 하는지 특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을 찾아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참여 대상을 군집화할 수 있는 데이터 속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속성을 찾기 위한 설문지를 질문 방법을 알려주고 작성합니다. 이 설문지는 각자 가족, 주변인들에게 링크를 알려줘서 참여를 유도하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4차 시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학습, 고객 유형 분석 프로그램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도입 부분에선 2차 시에서 배웠던 군집과 전처리를 이용한 미니게임 형식으로 복습을 진행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탐정이 조수에게 군집화와 전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범인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알리바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알리바이 데이터를 파악하기 쉽도록 필요 없는 데이터를 제거하며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속 속성을 X, Y 좌표에 놓고 증인들을 군집화한다면 혼자 있는 증인을 찾게 됩니다. 교사는 페어덱 기능을 이용해 범인을 지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 활동은 스토리가 담긴 게이미피케이션 활동을 이용해 데이터 전처리와 군집을 복습하게 됩니다. AI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가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엑셀 형태로 가져오고 빈칸인 데이터와 이상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정하여 엔트리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학습하기 단계에서는 테이블을 가져오고 2차원 속성을 선택하여 K평균 모델에 학습시킵니다. 결과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4차 시에서 예상한 군집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군집화된 집단은 어떤 유형의 집단인지 정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20분 동안 고객 유형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조건을 제시하고 1번, 2번 단계별로 순서도를 작성하고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블록들을 알려줍니다. 이후 순서도에 따라 코드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5차 시에서는 군집 결과를 보고 특정 군집을 타겟팅하고 축제를 알릴 정보를 정보 구조화 형태로 카드 뉴스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정보 구조화 이야기에선 축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정보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 예시를 보며 학습합니다. 그리고 군집의 유형을 보고 군집을 타겟팅하고 타겟에게 축제 데이터를 탐색해서 위치, 일정, 프로그램 정보, 이용 요금 등등 정보를 수집하고 카드 뉴스를 제작합니다. 나만의 마케팅을 이해 내용이 들어가도록 발표 공유를 하고 설문지를 통해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PBL 활동을 종료하면서 설문지를 통해 자신이 PBL 활동에서 어떤 모습으로 참가했는지 스스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6차 시에서는 여태까지 다루었던 데이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빅데이터가 돈이라는 영상을 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기 울음소리 빅데이터를 이용해 울음소리를 입력하면 아기가 우는 이유를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례로는 고객의 연령, 위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영업시간, 메뉴, 마케팅을 개선한 사례 등이 나옵니다. 학생들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치 창출을 하고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구글 강아지 장난감 실험 영상을 봅니다. 이 실험 영상은 컴퓨터를 초기화한 상태이고 강아지가 없는 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컴퓨터 앞에서 했더니 구글이 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광고를 띄우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빅데이터의 기술의 가치와 역기능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활동으로는 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제작합니다. 이 활동에서는 먼저 네이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구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확인해보며 우리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조별 활동으로 빅브라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할지 개발자와 사용자 두 입장에 따라 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작성하고 조별로 공유하고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마무리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의 데이터 가치를 생각해보고 오늘 수업을 듣고 달라진 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작성해보며 수업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제부터 수업의 의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AI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 활동으로 AI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 활동에서 데이터 수집,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 데이터 학습, 마케팅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처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학생들은 학습된 모델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며 AI와 데이터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과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활동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결과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까지 증진할 수 있게 될 것을 의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지도 학습 사례가 지도 학습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고 비지도 학습 툴도 다양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2021년 1월에 업데이트한 엔트리에 비지도 학습 툴을 활용한 새로운 비지도 학습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비지도 학습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고 인공지능 모델의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수업 시연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차 시 K평균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네이버 버튼을 적용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1학년 때 수학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좌표를 다루는 것을 보고 중심점, 정확도를 설명하는 것 대신 K평균 알고리즘이 군집을 구하는 과정을 위주로 진행하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군집의 유사도를 구하는 과정은 데이터 간 차이라고 강조했고 데이터 좌표 간 차이점을 이용해서 군집을 알아내는 활동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인공지능 기초과정에 비지도 학습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네이버 웹툰 데이터에 대해 다루면서 학생들이 데이터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했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인터넷 환경 때문에 어려웠던 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웹툰 데이터를 찾고 엔트리 테이블에서 작성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 환경이 느려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들을 채팅방에 일일이 적어주면서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링크를 작성하기 어려워해서 수업 시작을 늦게 하게 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는 구글 미트 링크를 미리 만들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하며 클릭으로 접속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야지만 돌발 상황 때문에 아쉬웠던 점이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비대면 상황에서 일어날 돌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도파의 발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